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 갱년기. 가만히 있다가도 땀이 확 나고 이게 막 창피할 정도로 막 땀이 쏟아져요. 우울증도 좀 심하고 열 같은 게 나면 그게 좀 감당하기가 힘들죠. 여성은 40대 중반에 들어서면 노화에 의해 난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난소가 만들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경 및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갱년기 증상이 환절기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 온도가 급격히 변화가 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자율신경이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이런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도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갱년기 증상. 그렇다면 환절기에 더욱 심해지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과 그다음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재료를 섭취해라? 과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뿌리일까 껍질일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재료를 즐겨 먹으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김정혜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과연 김정혜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년 전에 폐경 오면서부터 좀 바깥 출입도 안 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좀 움직이는 게 아무튼 싫어서 맨날 누워있거나 그리고 막 신경질적으로 애들한테도 화를 많이 내고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2년 전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갱년기 증상. 갱년기 증상이 찾아온 후 김정혜 씨는 뜻밖의 질병까지 진단받게 됐다고 한다. 갱년기가 오고 나서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갱년기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왔다? 갱년기가 오고 난 뒤에 팔꿈치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발등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했더니 갱년기 겪으면서 보통 그게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가 시작된 이후 갑자기 찾아왔다는 극심한 통증. 그런데 정말 갱년기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미네랄과 칼슘 같은 무기질이 체내에 저장되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뼈가 약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 발등이나 팔꿈치를 사용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김정혜 씨.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얼굴에 홍조 띄는 거랑 식은땀 나는 게 많이 사라졌고요. 팔꿈치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그 비결은요. 바로 이 가루예요. 얼핏 보기에는 미숫가루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것의 정체는? 이거 흙 속의 진주 가루인데요. 지금 한참 채취 중이에요. 산속에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흙 속 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김종호 씨를 찾아간 제작진. MBN 천기뉴스에 나왔는데요. 네. 여기 오면은 흙 속의 진주로 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네. 저 따라오세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가 되면 김종호 씨는 흙 속의 진주를 찾아 산속을 누비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좀처럼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산길. 과연 얼마나 더 가야 흙 속의 진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예, 한두 시간 정도는 더 타야 돼요. 이게 좀 찾기 어렵나 봐요. 좋은 거 찾으려면 그 정도는 고생을 해야 돼요.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산을 헤매기 시작한 지 어느덧 2시간.
슬슬 지쳐가기 시작하던 그때 찾았네요. 드디어 뭔가를 발견한 듯한 김정호 씨. 이 땅 속에 있어요. 와, 엄청 큰데요? 하지만 이렇게 봐선 도무지 그 정체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상황. 땅속에 숨겨진 흙 속의 진주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또 판 지 3시간째. 하지만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러고 저거 파내려면 끝이 없어. 한 20m 나간 것 같은데 저까지 나가. 4일은 걸려야 될 거야, 4일. 4일. 이거 다 캘려면 4, 5일 걸려. 저희 하루 이틀 가지고는 이거 캐를 못해.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캐고 네. 끊어버리자고. 엄청난 크기에 20년 경력의 김종호 씨마저 혀를 내두르는 상황. 그렇게 한참을 작업한 끝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대한 뿌리. 과연 이것의 정체는? 이게 흙 속의 진주 칡뿌리예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뿌리의 정체는 바로 칡뿌리.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간신히 끌어낼 정도로 그 크기가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그 길이만 해도 자그마치 4m 20cm. 20년 캐지만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대물 중에서도 대물입니다. 단연생 콩과의 덩굴 식물로 주로 햇빛이 잘 드는 산기슭에서 발견되는 칡은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칡은 예로부터 성질이 풍하고 독이 없어 어린 순부터 꽃 그리고 뿌리까지 두루 쓰여왔는데 뿌리는 어열과 상처를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피는 칡꽃은 조선시대 여지도서의 왕실 진상품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칡뿌리만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귀한 약재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처럼 잎과 꽃 그리고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칡. 그렇다면 이런 칡뿌리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칡에는 다이드제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칡을 꾸준히 섭취하셨을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같은 증상이나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칡뿌리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 중 하나인 다이드제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에스트로겐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골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한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석류와 대두에 비해서도 칡뿌리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칡은 이맘때쯤 캐는 것이 약효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처서가 지난 다음에 캐는 칡뿌리들은 맛이 당도가 높고 분말도 많고 영양이 위에 꽃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꽃이 다 지고 있잖아요. 뿌리 쪽으로 해갖고 영양분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칡뿌리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받았다는 김정혜 씨. 과연 김정혜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지 우리는 병원을 찾아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를 알아보는 초음파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김정혜 씨의 경우 나이에 비해서도 평균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혜 씨 경우에는 팔꿈치에 경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였고 이전 검사상에서는 팔꿈치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팔꿈치에 활막의 비율이라든지 관절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상에서 연세에 비해 골밀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아주 뼈가 튼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혜 씨는 언제부터 칡뿌리를 먹기 시작한 것일까? 한 1년 2개월 정도 됐고요. 아는 지인이 갱년기에는 칡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더니 산에 갔다 올 때 남편이 칡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칡을 먹게 됐어요. 직접 칡뿌리를 구입해 즐겨 먹고 있다는 김정혜 씨. 그녀는 이 칡뿌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먹고 있을까?
네, 먼저 칡을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나박김치 담을 때 무 써는 것처럼 썰어 주시면 돼요. 먼저 칡뿌리를 나박김치에 들어가는 무의 크기 정도로 작게 썰어준다. 그리고 채반에 조각을 올린 후 말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칡을 이렇게 썰어서요. 바람이 통하는 채반에다 널어서 한 햇빛에 일주일 정도 말리시면 돼요. 일주일이 지나자 수분이 빠지며 바짝 마른 칡뿌리. 이대로 먹는 건가 싶던 그때 분쇄기인데요. 마른 칡을 넣어서 갈아줄 거예요. 말린 칡뿌리를 갈아준다? 보통은 칡을 잘라서 물에 담근 후에 앙금을 내려서 가루로 사용하는데요. 저는 말린 칡을 통째로 갈아서 가루로 쓰고 있어요. 김정혜 씨만의 칡뿌리 활용법은 바로 말린 칡뿌리를 통째로 분쇄기에 간 가루였던 것. 과연 김정혜 씨처럼 칡뿌리를 통째로 갈아 섭취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칡 전분을 만들 때 이 칡뿌리를 두들긴 후에 물에 담가서 가라앉은 앙금을 말려서 칡가루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칡뿌리에 있는 식이섬유와 칼륨, 또 수용성 아미노산은 빠져나가고 대부분 전분만 남기 때문에 칡에 있는 유용한 성분들을 온전하게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례자처럼 건조한 칡을 통째로 가루로 분쇄해서 섭취하는 방법은 이 칡에 들어있는 유용한 영양 성분들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영양 만점인 칡가루. 김정혜 씨는 칡가루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이 칡가루를요. 삼시세끼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바빠서 아침을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이 칡가루를 우유에 넣어서 타 먹고 있어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칡가루 섭취법 첫 번째. 우유와 함께 먹어라. 바쁜 아침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칡가루 우유. 우유 한 컵에 칡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마시고 있는데요. 맛은 미숫가루 맛 정도이고요. 아침마다 한 컵씩 마시고 있어요. 칡가루 우유. 과연 갱년기 증상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칡가루와 함께 우유를 먹게 되면 칡가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다이드제인이 뼈의 세포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의 활성 증가에 기인을 하는 동시에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칡가루 활용법을 알려주겠다는 김정혜 씨. 저는 주로 점심이나 출출한 오후에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요. 칡가루로 소스를 만들어서 샐러드에 활용하고 있어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칡가루 섭취법 두 번째. 칡가루에 요구르트를 곁들여 소스로 먹어라. 먼저 기호에 맞는 샐러드 채소를 준비한 후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구르트 100g에 칡가루 한 스푼을 넣기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누구나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칡가루 소스는 과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 칡가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다이드제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지용성이라서 유지방이 함유된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칡가루에 들어있는 다이드제인은 요거트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칡가루를 활용한 저녁 요리를 알려주겠다는 김정혜 씨. 가족들이랑 저녁에 즐겨 먹는 칡가루 요리인데요. 바로 칡가루전이에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칡가루 섭취법 세 번째. 기름에 조리해 먹어라. 칡가루 전 만드는 재료는 간단하다. 칡가루와 갖은 채소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칡가루만 반죽하면 반죽이 잘 안 되니까요. 저는 밀가루 대신 감자 전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율은 감자 전분이 7이고 칡가루가 3으로 만들고 있어요. 칡을 통째로 갈아서 섭취하는 김정혜 씨의 경우 칡가루에 전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죽을 할 때 밀가루 대신 감자 전분을 넣는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반죽은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부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칡가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다이드제인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칡가루를 기름으로 조리하는 방법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김정혜 씨는 이렇게 만든 칡가루 요리로 삼시세끼를 즐겨 먹으며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칡뿌리. 단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칡은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각하거나 기가 허하고 땀이 많이 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용할 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때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60g 이내로 복용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몸이 냉하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칡가루로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는 요구르트 100g에 칡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칡가루로 전을 부칠 때는 칡가루와 감자 전분을 3대 7의 비율로 넣어 반죽을 한 후 기름을 두르고 팬에 구우면 된다.